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신신법정클럽 신유진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안 나오셔가지고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신유진 변호사 지난주 방송은 안 나오고 댓글창에 네. 앉아 계시더라고요. 휴게소에서 운전하다 휴게소에서 열심히 댓글을. 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예, 검찰이 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했을까? 전방위적으로 한번 틀어보겠다 이 생각입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전 감찰반들을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찰반들이 증거는 전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자료 전부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것 같아요. 예. 청와대와 민주당은 당연히 부글부글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도 좋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의 수사 과정은 내가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걸 입증해가는 과정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검찰이요? 검찰 스스로가 내가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런 걸 입증해가는 거 이런 걸 입증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을 이렇게 그림표의 제일 위에 네. 그려놓고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니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도 다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예.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청와대가 거부해서 무산된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는 이제 임의제출 정도로 네네. 했고 이번에도 하면 임의제출이겠죠. 네, 그렇죠. 협의해서. 네, 청와대가 국가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2018년도 12월 달에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때도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그때도 압수 목록을 제출을 해서 증거 이런 거 제출해달라라고 해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전부 제출이 됐고 컴퓨터는 검찰이 가지고 온 장비를 이용해서 바로 포렌식을 했습니다. 예. 일단 유재수 당시 금융정책국장의 휴대폰은 청와대가 감찰하면서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 자료가 검찰에 지금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 지금 넘어간 상태죠. 그 자료 플러스 다른 행정관들의 보고서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다. 네. 예, 그런 것 같고요. 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진술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 전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오르겠고 수사를 받겠죠? 결국은 조 전 장관 수사를 최종 목표로 해서 지금 이 사건들이 여러 가지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하명수사 사건이라고 소위 이야기되는 두 사건이 전부 다 조 전 장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 전 장관도 수사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다들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당시 김태호 수사관이 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네. 2월 달이죠. 2월 달에. 예. 근데 왜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명수사 소위 하명수사 얘기도 그렇고 김기현 그거는 작년이잖아요. 1년 8개월 전 이야기고 이번은 2월 달 얘기고 지금까지 그 주머니에다가 딱 쥐고 있다가 하나씩 꺼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씩 꺼내서 조 전 장관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시기상 지금까지. 그리고 사실 검찰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이 보면 이 포렌식 자료 엑셀 100시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자료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전 감찰반장이나 전 감찰반 직원들 핸드폰에서 이 자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자료를 더 확인할 게 있다고는 하지만 텔레그램 대화방 얘기며 이런저런 김경수 등등 천경득 변호사 등등이 함께한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다 없다 이것도 논란이 되지만 100시트 정도의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핵심이라고 하면서도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간 거는 국민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동아일보에서 어제 새벽에 보도한 자료들 보면 기사를 보면
아무리 봐도 이건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 검찰발 기사예요. 예. 네. 이렇게 뭔가 데자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검찰발 기사가 나오고 국민들에게 이상한 이미지를 주고 하면서 결국은 조국으로 몰아가는 또 그런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라고밖에 안 보여요.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 강하게 됐잖아요. 금지하는 걸로. 네, 네. 그런데 보란 듯이 지금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있고. 그렇죠. 청와대에서 공개 경고를 한 다음 날 청와대 압수수색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청와대 공개 경고가 먹혀 들어가지 않은 것 전혀, 아니냐. 예,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고 또 하나 압수수색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 변사자 사망 사건 원래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그렇죠. 있고. 그래서 지금 사망하신 검찰 수사관 같은 경우 휴대폰을 경찰이 수사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경찰서를 압수수색해서 그걸 가져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네. 지금 경찰이 굉장히 또 격앙돼 있는 상황인데 검찰이 그게 필요하면 수사 지휘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갔을까?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사망자에 대해서 변사자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검사가 지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경찰에게 그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아예 경찰로부터 회수하고자, 그러니까 이게 독식하고자 서초 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한 거죠. 예, 다 독식 이야기했습니다만 경찰에서는 내심 네. 검찰이 숨기고 싶은 자료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갖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만약 검찰이 지금 자기들이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는 수사의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방향에 부합하는 자료가 거기 있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 검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더 게 좋죠. 자기들한테 훨씬 좋거든요. 예. 근데 왜 가져갔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경찰 같은 경우 지난 9월달 10월달 한 2달 사이에 검찰이 명확하게 피의자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3번 청구를 했는데 다 거절이 됐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문정 부장검사가 검찰 고위 검찰들 직무유기했던 거 2건, 그다음에 서지원 검사가 성추행 내부 비위 사건, 대검찰청 압색 고발했던 사건. 이거는 피의자가 검찰이에요. 예. 그럼 당연히 압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다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자기들이 피의자인 사건에서는 압색 하나도 안 하고 경찰은 피의자 취급해가지고 경찰서를 압색하고 뭐 열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이 검찰을 상대로 압색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영장 청구권이 헌법상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무리 신청을 해도 검찰이 반려를 해버리면 안 받아준 그만이다. 네, 그만인 거죠. 아까 그 3건도 경찰이 피의자인데 검찰이 피의자인데 검찰이 안 받아주니까 압색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 지금 그 민주당 최고위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가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해라. 네. 뭐 그런 얘기죠. 이럴 바엔 차라리 특검을 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그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저는 뭐 보다 더 원칙적으로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서 경찰의 수사권이 있고 검찰의 기소권이 있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고 압색하고 할 수는 없죠. 수사는 경찰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도록 원론적으로 이게 이 검경 수사권이 분리돼 있었다면 구분돼 있었다면 이런 식의 검찰 수사는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그 사망한 수사관의 유족들은 그 유류품을 돌려받았으면 좋겠다. 유서조차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유류품을 조속히 좀 돌려받고 싶다. 유서도 보고 싶다. 아직 유족들도 보지 못한 유서가 검찰청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청와대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한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특감 반원이 아닌 청와대 행정관이 제보를 받아 보고했고 숨진 수사관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숨진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고래고기 함부 사건 때문에 검경 갈등이 있는데 그걸 알아보고 한 거다. 그리고 네. 보고서에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네. 이렇게 밝혔죠? 네. 그거를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하명수사 이런 것과 관련이 없고 고인의 명예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지금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것은 다 뭐 결과에 남은 것은 고래고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울산에 내려간 것이다. 예. 이런 것까지 발표를 했고 실제로 그거를 보여줬어요. 예.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예, 그러면서 고민정 대변인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는 거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좀 신경 써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검찰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어제 PD수첩에서 관련해서 검찰하고 기자단 검찰 출입 기자단이 유착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로 악어와 악어의 관계다. 네. 그런 방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검찰이 바로 악의적 보도다. 기자들은 그렇지 않다. 검찰이 왜 기자들 보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반박했단 말이에요. 그 피의사실 공표나 이 검찰발 단독 기사가 나오는 구조가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악의적 보도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이거 손으로 하늘을 가리자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 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겪었던 피의사실 공표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광우병 쇠고기 팔았다라고 피의사실 공표해놓고 알고 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팔았다 이랬다가 결국 재판 가서는 그것도 아니다 해서 무죄 받은 건이 있는데 이 사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유업자인 이분은 완전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판 사람이 돼갖고 집안이 쫄딱 망했거든요. 예. 그리고 기자와 이 사건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둘 다 법정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무죄를 받긴 했는데요. 기자한테 그 사건을 주고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기자는 그걸로 단독 보도를 하고 이런 관행이 다른 출입처에서도 있었지만 검찰에서는 오랫동안 반복됐다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검찰의 기자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일부 기자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다른 기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심사를 하고. 예. 그러면서 그걸 기득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새로 들어온 기자가 한 명도 없다고 네. 하니까. 그 질문도 자기들 받을 수 있고. 왜 그런 특권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기자실을 그렇게 활용하느냐.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사실 지금까지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 기자단들이 그런 문제를 뭐 다 지금 언론사 지금 메이저급 언론사들은 다 거기 기자단 출입이니까 예. 그 출입에 대해서 또 징계를 받을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PD수첩 보도 이후에 또 한 번 뭐 MBC 기자단은 징계를 받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왜냐면 지난번에도 뭐 그 기자단이 아닌 PD가 감히 PD가 질문을 했다. 예. 왜 우리 기자단이 아닌 사람이 질문을 했냐라고 해서 바로 징계를 내리고 그랬다고 하니까 예. 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용기를 내서 사실 이 언론사에서 이걸 밝힌 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국민의 알 권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폐쇄된 기자단에게만 질문할 권한을 준다는 거는 사실 예. 이율배반이죠. 예. 자기들 주장에도 어긋나는 운영 방식이에요. 예. 그래요. 정보를 통제하고 그 정보를 흘리고 그 조절하는 게 굉장한 권력이라는 거를 검찰과 기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대해서 취사 선택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뭐 사건을 조율하는 거죠. 선택하고 내가 이거를 지금 수사할 때는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기사들이 그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수사하고 있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또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파는 것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흘려주는 거죠. 검찰은. 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추미애 의원의 뭐 성정상 조국 전 장관보다 더 강한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예상들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실은 유하게 하려고 해도 유하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검찰이 몰고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청와대 그리고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이렇게 민낯으로 날선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은 사실 굉장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라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추미애 의원이 장관이 되신다면 또는 누구든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빠르게 좀 정돈해 가야 국민들의 불안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거물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가기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택시 승차 거부에 관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서울시가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린 건 타당하다. 잘된 판결을 보십니까? 네네. 택시 승차 거부 누구나 한 번쯤 경험 다 있지 않나요? 특히 연말에는 진짜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그리고 뭐 카카오톡 이런 이렇게 또 택시가 있으면은 그 택시도 안 오죠? 안 와요. 탈 수가 없습니다. 예. 점점 가격을 올려야 돼. 예. 더 고급 택시로 네. 점점 더 예. 올려야 되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판결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택시 이용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반길만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타다하고 택시 업계가 뭐 거의 전쟁 분위기인데 그 이용객들이 타다 서비스가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것도 뭐 이런 거겠죠. 승차 거부 없고 네. 뭐 깨끗하고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진짜 심각한 게 저도 예전에는 잘 미처 느끼지 못했던 거긴 한데 상암동에서 집까지 가려면 택시를 되게 오래 타거든요. 예.
오래 타다 보니까 냄새가 택시에서 그 굉장히 담배 많이 쪄든 냄새가 예, 나요. 예. 근데 그 냄새가 심각하더라고요. 오래 타니까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래서 그런 냄새도 타다는 안 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고. 이게 뭐 택시 그 운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일부에서 이렇게 승차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다가 이게 법률상의 쟁점, 이게 택시냐 아니면 렌트카냐라고 하는 법률상의 쟁점도 있지만 한 측면에서 봐야 될 것은 승차 경험에서 타다 등 이런 그 승차 경험이 택시보다 승차 경험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안전하다, 말 시키지 않는다, 뭐 깨끗하다 이런 승차 경험들을 택시업계에서도 잘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아까 뭐 담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서울시가 승차 거부와 함께 부당요금 또 담배 냄새 퇴출 이렇게 네. 산무 정책을 추진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많은 여성 고객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3차 흡연이다 이거는 2차 흡연이 아니 2차 간접 흡연이 아니라 3차 피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것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부당요금은 뭐 당연히 안 되는 이야기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산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고요. 혹시 오해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택시업계 모두 그렇다는 건 아예 아닙니다. 전혀 절대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일부 네. 택시기사들의 네. 문제점을 얘기한 거고요. 이 택시기사분들이 YTN을 굉장히 많이 그럼요. 들으세요. 네. 제가 택시를 이용하면 꼭 YTN이 틀어져 있어가지고 네. 좀 뭐랄까 이게 택시를 타고 내려서 YTN으로 올라오면은 내 목소리를 곧 들으시겠구나 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늘 택시 타고 움직이는데 타다는 타지 않고 택시만 타고 저도 택시만 움직이는데 탑니다. YTN 갑시다 이렇게 하면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분이 상당히 그쵸. 많습니다. 예. 네. 택시기사 여러분들 YTN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다시 돌아옵니다.